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와 함께하는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N번째, 이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가 9차 직관 이벤트 개설했습니다. 11월 말에 출발을 해서 12월 2일에 돌아오는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레이커스와 댈러스, 클리퍼스와 댈러스 이 세 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동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빨리 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NBA 유니폼 15만 원 상당의 유니폼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썬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오프시즌 색깔은 집토끼를 잡기였습니다. FA로 풀린 선수는 많지 않았는데 연장 계약을 많이 했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제일 런 윌리엄스, 그리고 챗 홈그랜, 이 세 명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제일 린 윌리엄스, AJ 미첼 같은 롤 플레이어들도 붙잡았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아쉽게도 시즌 아웃했지만 토마스 소버를 영입을 했고요. 브루스 바나이저도 데려왔습니다. 브랜든 칼슨과도 계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영입한 선수 가운데 눈에 띄는 자원은 없어요. 토마스 소버를 데려왔지만 이번 시즌 루키로는 뛸 수가 없습니다. 1년짜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루키로 뛸 예정이고, 나간 선수 많지 않아요. 딜런 존스, 몸 좋았던 친구,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 콜비 존스 이별, 애덤 플래글러는 FA로 풀렸고, 알렉스 유카스 역시도 잡지 않았습니다. 이사이오 시즌 요약을 해보면 무려 68승 거뒀습니다. NBA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둔 팀이 골든스테이트 73승, 그리고 90년대 시카고 72승, 그리고 69승 팀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OKC입니다. 14번밖에 지지 않았으니까 참 위대한 시즌을 보냈죠. 공수 밸런스가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페이스 5위. 그러니까 페이스, 그 다음에 공격 레이팅, 그 다음에 수비 레이팅 전부 다 탑 5 안에 들었어요. 좋은 성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득점 4위였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좋고 페이스가 빠르니 120점 넘기는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 11위, 야투 성공률 7위, 3점 성공률이 전체 6위였습니다. 효율도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돌파 시도가 2위였어요. 제이덥, 그 다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슬래셔 유형의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실책 유도가 1위였습니다. 실책을 저지른 개수가 1위가 아니라 유도가 1위였어요. 17개씩 상대 실책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가 5위. 냅다 달리니 야투 효율 좋아지죠. 페인트존 득점 좋아지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존 실점도 최소 실점 1위였어요. 인사이드에서 챗 홈그랜, 아이자 하텐슈타인, 또 외곽에서 볼 긁어대는 루돌트, 제이덥,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인테리어, 그 다음에 퍼리미터, 이 수비의 조화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야투 허용률도 그 덕분에 1위였습니다. 고작 43.6%로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을 뒤로 하고 다음 시즌도 예상 라인업은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합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알렉스 카루소가 백업 1번 그리고 주전 1번을 나눠서 볼 거고요. 2번은 루겐츠 돌트와 아이지아 조, 서로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돌트는 수비형 선수, 아이지아 조는 3점이 뛰어난 자원이고요. 3번은 제이덥과 케이슨 월라스. 원래 케이슨 월라스는 2번에 가까운 선수긴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3번으로 놓겠습니다. 4번은 챗 홈그랜, 그리고 에런 위긴스. 위긴스도 사실 윙인데 빅 윙으로도 어느 정도 뛸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2라운드 55순위 지명인데 인간 승리의 표본이죠. 자, 그리고 5번은 아이자 하텐슈타인과 제일린 윌리엄스. 원래는 토마스 소버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소버는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이로써 OKC는 3년 연속 1라운드에서 뽑은 신인들이 전부 다 시즌 아웃되는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챗 홈그랜, 지난 시즌에 니콜라 토피치, 그리고 이번 시즌에 토마스 소버까지 이상하게 또 루키의 저주가 좀 있긴 해요. 자, 키플레이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사이오 시즌 34.2분 뛰면서 32.7득점, 거의 1분당 1점 만들어냈고요.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 그리고 필드골이 가드인데 51.9%, 3점 37.5%, 자유투는 거의 90%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투웨이 플레이어죠. 공격, 수비,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투 효율과 볼륨까지 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또 제가 뒤에 후술할 이 제이덥이 전부 다 리바운드 어시스트가 5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웨이 플레이어라는 점. 백코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키플레이어는 J-Dub입니다. 32.4분 뛰면서 21.6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 필드골 48.4%, 굉장히 좋았고요. 3점도 36.5%니까 평균 이상은 됐습니다. 자유투가 살짝 아쉽긴 했지만 이 J-Dub이 팔 길이가 거의 2m 20cm예요. 본인의 아주 긴 윙스팬을 잘 활용하는 훌륭한 수비수이기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J-Dub에게 카와이 레너드의 향기가 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도 뭐 잘 유지를 한다면 J-Dub이 2년 연속 올스타, 올 NBA 팀, 그다음에 올 수비팀 나아가서 우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키플레이어는 챗 홈그랜입니다. 홈그랜은 지난 시즌에 27.4분 뛰면서 15득점, 리바운드 8개, 2.2 블락샷. 불의의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잘해줬죠. 필드골 49%, 3점은 38%, 자유투가 75.4%니까 빅맨 치고는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외곽슛 성공률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홈그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내가 3점을 쏠 수 있으면서도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는 거죠. 내구성이 아쉽긴 하지만 이 현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스페이싱이 되는 자원이면서 수비까지 되는 3&D 빅 자원입니다. 3&B 빅 자원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B는 뭐 블락샷을 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홈그랜이 지닌 가치는 개인적으로는 기록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문에 OKC가 챗 홈그랜에게 이번 여름 천문학적인 돈을 안겼습니다. 자, 최고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골든스테이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백투백 우승이죠. 2016-17, 2017-18 시즌 이후에 NBA는 백투백 우승을 허락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OKC가 만약에 우승을 차지한다면 7년 연속 이어졌던 새로운 챔피언에 대한 그 흐름도 끊을 수 있고, 그리고 OKC가 왕조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왕조는 3핏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OKC는 지금 연봉 체계도 앞으로 2, 3년은 달릴 수 있고 주축 선수들이 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저는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동기부여도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력도, 그다음에 선수 구성도, 감독의 역량도 백투백으로 가기 위한 저는 지름길이 다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벤치 역시 최고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합니다. 젊은 자원들의 성장이 필요하겠죠. 뭐 AJ 미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토마스 서멀은 나오지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에런 위긴스, 뭐 케이슨 월라스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난 시즌에 큰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에 껍질을 깨고 나온다면 첫 번째 최고의 시나리오인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상 악화죠. 필연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길게 뛰다 보면 그 이듬해나 혹은 그 피로가 누적돼서 3, 4년 안에 굉장히 자주 드러누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골든스테이트가 그랬고 역사를 놓고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백투백 우승은 물론이고 3핏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1년에 100경기씩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OKC는 젊은 팀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부상이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일런 윌리엄스의 손목 부상은 좀 고질적으로 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챗 홈그랜은 거의 매년 다치고 있죠. 출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연속 루키들을 시즌업 부상으로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 계속해서 OKC를 덮치는 거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이런 악재들이 모이고 모여서 8년 연속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늙은 팀들이 우승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댈러스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는 1라운드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2연패 혹은 3핏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젊음과 건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축들이 30대가 넘어서 우승한 사례도 있지만 그 팀의 미래가 길거나 밝진 않죠. 그런데 OKC는 만약에 지금 우승을 달성하고 그리고 또 주축들이 건재하다면 아마도 사치세를 어느 정도 내면서 계속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승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26-27 시즌에도 뭐
변변치 않은 성적으로 끝낸다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제이덥, 챗 홈그렌에게 주는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OKC는 우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승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8년 연속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하는 것이야말로 OKC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예언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 홈그렌이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올스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수비와 또 외곽 슛이 꾸준히 터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출전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의 홈그렌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지만 다치지 않고 플레이만 한다면 팀 성적도 좋겠다. 충분히 저는 홈그렌이 올스타에 뽑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주야장천 말씀을 드리지만 서부 1번 시드는 다른 팀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덴버 너게츠를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지난 시즌에 OKC는 68승을 거둔 팀입니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이 탐 티보도라든지 혹은 예전에 마이크 덴토니처럼 주축들을 죽어라 진짜 메톨처럼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관리에 능한 매니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릴 경기를 버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규 시즌 때 어느 정도는 힘을 좀 이렇게 빼고 나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승 여부는 너무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우승이 가장 가까운 팀인 거는 또 분명히 맞고요. 다만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는 OKC의 차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KC 참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댓글을 또 많이 봅니다. 제 채널이기 때문에 OKC 안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석연치 않은 판정도 있었고 루돌트의 정말 더러운 플레이도 있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오프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판정에 관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OKC가 참 안티가 젊은 팀치고는 많은 편인데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이고 지금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인 건 맞습니다. 과연 OKC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8년 연속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제 9차 직관 이벤트 11월 말에 출발해서 12월 2일에 돌아오는 3경기 패키지 저도 함께 동행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조코비TV 유튜브 커뮤니티나 제 인스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